영어 시험의 난이도는 어휘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문에 포함된 단어가 학술적이고 전문적일수록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 단어가 가진 뜻이 1차적인 뜻이 아니고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더욱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단어를 중심으로 배경 지식을 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배경 지식을 쌓으면 아주 쉬워지는 단어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수능 30번 문제인데요. 어휘 적절성 판단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핵심 단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으면 정답 찾기가 쉬워집니다. 이 문제는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웨스턴 대학교의 지질학 교수인 세스 스타인이 2010년에 쓴 재난 연기, 뉴 마드리드 지진대의 지진 위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는 저서에서 가져온 지문입니다. 수능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문제들은 보통 1, 2년 이내의 저서나 논문에서 가져오는데 이건 10년이나 지난 책에서 가져온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A Scientist Better 라는 챕터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밴드웨건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빛의 속도 측정의 역사로 입증된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단어 바로 밴드웨건 이펙트입니다. 밴드는 음악을 하는 악단을 이야기하고 웨건은 화물차, 옛날에는 말이 끄는 마차를 의미하는 건데 이 둘이 합쳐져서 밴드웨건이라 하면 행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편승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밴드웨건 이펙트를 우리말로 편승 효과라고 하는데요. 일단 단어의 1차적인 의미에서 많이 변화됐죠. 그래서 이런 단어는 배경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밴드웨건 이펙트, 편승 효과가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밴드웨건은 이 서커스 등의 행렬에서 맨 앞에서는 악대차를 의미합니다. 서커스단이 어느 마을에 도착하면 이 악대차가 맨 앞에서 시끌시끌 쿵짝쿵짝 요란한 음악과 함께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이 나서 별 생각 없이 이 차 뒤를 졸졸 쫓게 되는 거죠. 이 밴드웨건이 편승하다라는 뜻을 갖게 된 건 미국 초기에 선거에서 유래됩니다. 편승이란 어떤 세력이나 흐름에 기대해 자신의 이익을 거두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848년 미국 대선 때 밴드웨건이 선거 유세에 등장을 합니다. 당시 대통령 후보이던 제커리 테일러가 자신의 열성 팬이었던 광대 한 명을 이 악대차에 태우고 함께 유세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악대차와 광대는 이 군중들을 모으고 졸졸 따라다니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테일러는 대선에서 승리해 미국의 12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때부터 정치인들이 앞다퉈서 이 악대차를 동원한 선거 유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악대차에 올라탄다라는 jump on the bandwagon은 시류에 편승하다 또는 승산이 있을 것 같은 후보를 지지하다 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정치 분야에서는 투표나 여론조사에서 우세하다고 생각되는 후보 쪽으로 표심이 기우는 것을 편승 효과라고 합니다. 이 밴드웨건 효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된 건 이쪽 정치학 쪽보다는 경제학의 소비자 연구 분야에서 먼저 쓰였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하비 레이번스타인이 1950년 경제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밴드웨건 이펙트를 처음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경제적 관점에서의 편승 효과는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 이걸 의미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정보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상품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나 유명 맛집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데 그게 다 편승 효과 때문인 거죠. 우리 학생들도 이런 경향이 있죠. 유행하는 옷이 있으면 나도 하나 사야 되고 그래서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도 나오고 이 경제적 관점에서의 편승 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속물 효과, 스놉 이펙트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편승 효과는 다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일종의 안전 욕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학자와 전문가들도 이 편승 효과에 빠져듭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현상이지만 이 학자나 전문가들이 편승 효과에 빠져들면 일종의 문제가 됩니다. 1987년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한 논문에서는 이 의사들이 다른 의사들이 하니까 그때그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특정 질병과 치료법 연구에 매달린다라고 꼬집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과학자들도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방향, 즉 다른 과학자들의 결과와 다른 시험 결과가 나오면 이 데이터를 버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이걸 논문에 싣습니다. 그래서 학문적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살펴볼 문제도 바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책에서도 이 지문이 실린 챕터 제목이 Are Scientists Better? 과학자들은 더 나은가? 였죠. 자, 이 밴드웨건 이펙트,
편승 효과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살펴보면 글의 맥락이 쉽게 보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빛의 속도는 과학에서 가장 빈번하고 면밀하게 측정되는 물리량 중 하나이고 빛의 속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그런데 1870년부터 1900년까지 빛의 속도에 관한 모든 실험에서 너무 빠른 속도가 발견되었고 1900년부터 1950년대까지는 반대로 모든 실험에서 너무 느린 속도가 발견되었다. 재밌죠? 자, 이러한 오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는 받아들이고 반대의 경우는 그것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부정직 해서가 아니라 단지 일반 통념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 즉 당시 과학자들에게 나타난 편승 효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답 부분을 보면요. 그 패턴은 자, 여기서 패턴은 한쪽으로 결과가 치우친 그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 패턴은 누군가가 기대했던 것 대신에 실제로 측정된 것을 보고할 용기가 부족했을 때야 바뀌었다. 부족했을 때였을까요? 용기가 있었을 때 바뀌었겠죠. 그걸 논문에 보고할 용기가 있었을 때. 자, 그래서 lacked가 아니라 had. 실제 지문에도 had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밴드웨건 이펙트, 편승 효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지문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당연히 답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핵심 단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 편승 효과와 비슷한 개념으로 레밍 신드롬이 있습니다. 레밍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사는 일종의 들쥐인데요.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바닷가 절벽으로 우르르 몰려가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헤엄을 칩니다. 많은 쥐들이 앞에 쥐를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절벽으로 뛰어내리는데 이 모습이 편승 효과와 비슷하게 비유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집단 공황에 빠진 것인데 동물학자들은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 종족 보존을 위해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레밍 신드롬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휘의 질적 향상이 영어 독해 실력을 가장 빠르게 향상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이 지름길에 편승하시기를 바랍니다.